이슈 토크.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 함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토크. 올여름 7말 8초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대표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말하죠.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휴가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올해 휴가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 여행 팁 전문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주투어스 이명섭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진짜 말 그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행 준비하는 분들 언제부터 이 여름 휴가 계획을 할까요? 예년 같으면 사실은 이제 여름 휴가 계획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벌써 끝났나요? 예.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라고 하면은 보통 예. 이제 7월 중순에 시작해서 8월 말까지를 이제 학예 바캉스 시즌, 네. 즉 여름 휴가철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10월 18일이잖아요. 예.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물론 이제 국내 여행이냐 해외 여행이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보통은 최소 3, 4개월 전에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미 사실 7월에 갈 거면 끝났어야 한다. 네. 근데 그렇군요. 이제 제가 서두에 예년 같으면 하는 이제 단서를 다른 게 뭐냐면 예. 올해는 좀 달라요. 올해는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여름 휴가 특수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양상이 조금은 바뀌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네. 해주셨습니다. 한때는 사실 예년 같으면이라고 하셨는데 팬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도 폭발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어떤 여행지를 많이 찾았을까요? 팬데믹 소리 하니까는 지금 네. 가슴이 지금 철렁하셨군요. 철렁합니다. 예. 진짜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 특히 우리 여행업계는 거의 아사 직전이었어요. 질문과 독떨어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팬데믹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네. 이제 막 여행을 가려고 할 때는 어디를 주로 사람들이 가려고 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팬데믹 이후에 당시에 이제 여행 수요는 지금 이제 폭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폭발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냥 3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회복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도다. 굳이 이제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그 코로나 이전에 한 20-30% 정도 이렇게 회복 단계였다고 볼 수 있지 폭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진 않았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현재 올해를 기준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다고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좀 줄었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여행 경기가 회복이 되겠다 하고서 많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쵸. 너무 뜻하지 않게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악몽이 다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그때는 이제 팬데믹이라서 못 갔지만 지금은 또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행 횟수도 줄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근거리 여행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것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행비는 거리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원거리일수록 비싸지고 여행비가 고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여행을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은 근거리를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호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갈 것을 이제 좀 가까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근교로 간다. 이런 뜻이네요. 아니 그러면 가까운 곳 중 해외여행으로 7, 8월에 좀 가기 좋을 그런 곳도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7, 8월이면은 저희도 이제 한여름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덥잖아요. 그럼 이제 더운 곳을 좀 피해서 좀 가고 시원한 싶은, 곳. 그런 곳을 이제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 예년을 쭉 보면은 가장 선호하는 곳이 백두산 지역. 그다음에 이제 몽골 지역. 그다음에 좀 멀리 보면은 이제 호주, 뉴질랜드 지역.
이쪽들은 이제 저희하고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북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있고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날씨가 정반대입니다. 저희가 여름이면 거기는 겨울인 남반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도 좋고 이제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몽골, 호주, 뉴질랜드 그러니까 좀 시원한 쪽을 많이 찾아서 가는 경향이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국내 여행에선 특히 어떤 곳들이 좀 주목받고 있을까요? 과거에 저희가 국내 여행은 보통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모임이라든가 친목회, 동호인들이 이렇게 단체를 형성을 해서 어떤 목적지를 한 군데를 선정을 해놓고 여행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스타일이 바뀌어갖고 지금 소규모 테마 여행으로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테마 여행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단체로 막 함께 움직이는 이런 여행보다도 지인들이나 가족들 소규모로 형성을 해서 네.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여행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규모에서 갑자기 소규모로. 그게 이제 영향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이제 단체로 모이기 어려우니까 모이는 것을 회피하는 그게 이제 어떻게 좀 생활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경조사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이런 쪽에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걸 보게 맞아요. 되면은 단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들보다 소규모로 접근할 수 있는 여행지들이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참조를 해서 여행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예, 이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요즘 여행 스타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과는 좀 다르게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단순히 뭐 유적, 관광지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SNS, 유튜브, 여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매체를 통해 갖고 소개가 많이 돼서 네. 그런 것을 따라서 이제 여행을 이제 계획하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역적으로 각종 이제 계절마다 특색 있는 축제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축제를 테마로 해서 주변 연계되어 있는 관광지를 같이 접목을 해갖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여행하는 스타일이 요즘 트렌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또 축제들을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 휴가 준비. 아까 뭐 3, 4개월 전에 이미 끝났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시기에 해야 가장 합리적일까요? 아무래도 좀 돈도 덜 쓰고 싶고 좀 더 쌀 때 예약을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은 우리 이제 업계에서 말하는 이제 성수기. 네, 성수기를 이제 피해서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지금 여름 특수 상황이 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 바로 시작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일부 지금 7월 말이나 8월 초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유가 이제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올해 또 유난히 긴 연휴가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뭐 개천절부터 해서 추석 연휴, 뭐 굉장히 황금 연휴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때를 노리는 분들도 많은가요? 이때를 노리는 분이 많은가라는 질문이 좀 무색할 만큼 폭발적입니다. 오히려?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래요? 예. 우스갯말로 4대 9년 만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요 시기에 여행을 한다고 이제 상담이 한번 들어와서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이미 뭐 다 끝난 상태이고요. 예약이 벌써 끝난 건가요? 끝난 상태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들 간혹가다 있는데 실제 이제 평상시보다 최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요금이 폭등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10월 이 연휴가
아니, 너무 이제 그 휴가를 보통은 저는 좀 즉흥적으로 가는 편이라서 이렇게까지 이미 마감이 됐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 긴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길기 때문에 좀 해외 멀리 나가려는 수요도 늘 것 같은데 어느 나라가 좀 인기가 많나요? 지금 이제 이때 우리 연휴 때가 지금 우리 가을 시즌입니다. 가을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원하시는 지역 전부 다 여행 절호의 기회이고 절호의 시기입니다. 예. 동남아나 중국이나 전부 다 이제 성수기로 접어들어가는 시점이고요. 네, 그래서 여행지는 어느 곳을 선택을 하셔도 최상의 계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지금 해외는 다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마감은 거의 다 돼 있고요. 일부 남아 있는 것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격으로 남아있다. 네,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한 1년 전에는 예약을 했어야 했네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 업계가 이제 병폐면 병폐인데, 이런 좋은 시기, 좋은 이제 기회를 있는 지역에는, 요 시기에는 이걸 미리 예약을 오픈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언제쯤 오픈이 되는 건가요? 지금도 사실은 아직 오픈 안 하고 있는 항공사나 숙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혹여나 아직 못 하신 분들은 그걸 노려서 좀 해야 하는데. 그래서 비싸. 지금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언제쯤 해야 되냐면은 연휴 거의 임박해서 오히려 이제 거기 팁이 될 수가 있는데 임박해서는 이 업자들이 잘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판매가 안 되면 이제 저렴하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나온다. 사실 그런 거를 땡처리라고 하나요? 예전엔 땡처리죠. 예전엔 땡처리인데 사실 요즘 땡처리라는 개념은 없고요. 요즘은 사실은 이제 모든 이제 항공표나 숙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시간 예약, 실시간 발권입니다. 그래서 뭐 확보를 해서 예전에 여행사에서 뭐 확보를 해놨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한다든가 제공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10월 연휴는 거의 마감이 된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7말 8초에 극성수기를 살짝만 피한다면 또 예약을 할 수 있는 방학에 그런 기회가 남아있다. 네, 지금 이제 국내나 해외나 지금 요번에 극성수기에 세팅되어 있는 가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년처럼 이렇게 높은 가격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갖고 오히려 기회는 좀 7말 8초에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여행을 이제 준비할 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말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그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중요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째로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생활 방식, 손톱 문화, 습관, 날씨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행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쉽게 우리가 중국을 많이 가는데 중국에 가게 되면 중국의 생활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있죠.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셔갖고 자꾸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이 나라는 왜 그러지 이러면서 이 나라 문화, 습관, 생활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가셔갖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주의해서. 근데 둘째로는 여행의 목적을 정확히 세우고 가자는 거죠. 여행의 목적. 이게 남들이 그냥 많이 가는 곳이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여행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얻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셋째로는 어디를 가서 어떻게 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과 안전이에요. 건강과 안전이다. 그래서 자기 체력에 맞게 자기 컨디션에 맞게 여행지를 선택을 해서 여행을 시작을 해야지 그냥 정말 무분별하게 가셔갖고
남들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겠지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가셔갖고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해외여행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가고자 하는 곳의 어떤 문화나 생활 방식 등을 좀 잘 이해하고 가면 좋다 해주셨고, 나만의 여행의 이유, 그러니까 이제 여행 목적을 좀 잘 세우고 가면 더 훨씬 더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그 여행 상품을 예약을 해놓고 뭔가 취소를 할 때 위약금 문제가 사실 많이 발생하잖아요. 뭔가 이런 분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본인이 이제 여행을 예약을 할 때 그 상품에 네. 기본적으로 여행 취소료 약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예약을 받기 때문에 손님들도 거의 다 인지를 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특별 약관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약, 예. 예. 특별 약관들이 이제 뭐냐면 여행 취소료 규정 외에 이 상품에 특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들이 있어요. 그거를 꼭 명심하고 꼭 체크하고 이렇게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약관 외에 특별 약관이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잘 체크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분쟁이 좀 많이 거기서 분쟁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꿀팁까지 저희가 좀 챙겨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여행 어떻게 예약할까, 어디로 갈까 많은 분들 고민하실 텐데 함께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주 투어스 이명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